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새벽 3시 10분입니다. 외롭죠. 저는 외로워요. 외로워서 잠을 깼거든요. 어제는 좀 집사람하고 좀 이렇게 다퉜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라는 관계, 이 관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다 붙이면 가족관계, 부부관계, 자식관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관계가 그렇잖아요. 점이 있으면 관계 이렇게, 이게 관계잖아요. 이 관계,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게 관계죠.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좀 지탱하며 사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허술하는 거죠. 흔들흔들하죠. 어떤 한 이빨이 좀 든든하면 그 이빨 속에 그 게임에 연결해 살고 싶은데 모두가 흔들흔들하는 거죠. 가족관계에서 가족관계가 다 약하고, 부부관계가 약하고, 자식과 부모자의 관계 약하고, 이렇게 정년에서 좀 누군가와 기대서 누군가의 든든한 모에 좀 엮여서 살려고 해봤는데요. 누구 하나 이렇게 그 든든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든든한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든든한 사람. 내가 살아가는데 누구 하나는 든든해야죠. 그 역할들이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온 데를 쭉 살펴보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죠. 우리 아버지 지금 연로하신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뭐가 이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친구 관계도 있군요. 친구 관계도 있고 연인 관계도 있죠. 연인 관계. 이 관계란 말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우리는 지 마음대로 살아서 애를 안 낳아버리면, 아이를 갖지 않으면 이 자식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또 부부 사이가 이혼하게 되면 관계가 또 없어지는 거죠. 점점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 관계가 없어져. 그러면 외로워서 못 살죠.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율 50%하고 자살률 최고 이런 단위잖아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관계의 힘이 약하니까. 그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계의 힘을 약화시켰을까요? 관계의 힘이 너무 약해요. 관계의 힘이 약해졌어.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관계의 힘이 약해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갈수록 또 그런 걸 느끼네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또 나랑 사는 와이프도 성장하지 못하면 외로워지는 거거든요. 관계가 약해지면, 이 관계가 없으면 외로워요. 외로워. 우리는 관계가 없으면 외로운데 이 관계를 또 가장 등한시하거든요. 그놈의 돈 때문에, 그놈 먹고 살릴 때문에 관계를 약화시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서 살았던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관계가 매우 강했죠. 친족 관계, 사돈네 팔촌 다 친척이었으니까. 구정 때 같은 게 이렇게 설날 같은 게 다 찾아다니면 세배하고, 북적댔죠. 가족이 북적대고. 사실 그때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기대수명도 60이면 다 죽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관계가 두툼해서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가족 관계, 가족 속에서 재미가 있었거든요. 인간의 향기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돈 좀 버는데 모든 게 희생돼가지고 살기가 힘드네요. 저는 유튜브란 걸 합니다. 제가 지금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새벽 17분인데 잠이 안 왔어요. 잠 2시에 깨서. 부부라는 게 관계로 맺어진 건데, 요 관계, 손으로 연결이 관계잖아요. 관계가 다 병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애를 써봤자 관계가 약하면 살기가 힘들거든요. 관계가 약하면 재미도 없죠. 뭔가 관계를 위해서는 자기 걸 내놔야 되거든요. 관계를 누군가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욕심으로서 벗어나야죠. 세상은요, 움켜진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움켜쥐게 되면 관계가 약해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관계가 아예 없는 중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살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지를 몰라. 먹고 사는 문제가 돈이 필요하는데, 돈은 매우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관계를 너무 망갔다는 것 같아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러고 싶은데, 좀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또. 관계가 다 없는 가운데서 재밌게 살 수는 없거든요. 혼자 재밌게 살 수는 없어요. 관계를 맺어서 관계 속에 재밌게 살아야 되거든요. 연인 관계,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 관계가 있어야죠. 무슨 이야기하면 개인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혼자 다 사는 거죠. 이게 나의 문제만인 줄 아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외로워요. 관계가 다 끊어지면 외롭거든요. 근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해요. 뭔가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받아야죠.
저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겨우 그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로서 하는 것이 가족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직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더 연구하고 더 내면의 깊이를 가지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인데 그것을 가지고도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내가 살기가 관계란 말은 그거거든요. 이 관계는 존경도 있거든요. 존경. 누구를 존경해 주는 거죠.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존경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모도 존경을 받지 못해요. 자식들로부터.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부부 사이도 서로 존경도 안 되고 저의 삶에서는 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기분 상태도 안 좋고 리듬도 안 좋고 상당히 우울할 때 저는 그걸 좀 나랑 함께 사는 사람으로 도움받고 싶지만 나랑 함께 사는 사람은 우울한 나를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지금 관계가 너무들 다들 약해가지고 삶에 다 막바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누가 살짝만 건들면 그냥 막 푹 쓰러지고 그러네요. 부모고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부모 자식 관계에서 부모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자식도 부모의 끈을 매면서 그래도 성장이 가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 최고일까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관계, 형제자매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모두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일 때는 좀 했거든요. 돈 내가 버니까 많이 지출하고 쓰고 관계를 유지했는데 직장이 끝나고 나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지금 우리 사회에 유지되고 있는 것은 관계라 하기보다는 의무 쪽에서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법률로 조정된 그런 쪽만 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그냥 굉장히 노예처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청년에 젊어서 들어간 직장에서는 물론 거기도 노예긴 노예인데 거기서는 뭐 갑질이고 뭐 다 막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윗사람이 힘들었는데 세상 이렇게 나와서 요양보호원에 가서 일해보니까 거기는 또 딴 세상이더라고요. 요양보호원은 밤낮으로 일하니까 이렇게 일하는 패턴이 다른데 그 프로그램 보니까 구정날 3일 연짝제가 근무를 쓰게 되더라고요. 8일, 한 달도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저는 고참 많이 없이 배우는 사람이지만 그게 사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로 약자는
배려받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늙어가는 건 약해지는데 사회와 관계에서 보니까 제가 속상했는 게 뭐냐면 헬스장을 가는데 저는 60이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알려졌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 사장이고 나는 이제 운동인데 마주쳤는데 고개를 돌리는 식으로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사회생활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내가 딱 그 헬스클럽의 고객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사람으로서 이렇게 존중, 근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뭔가의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느 것도 나의 자존감을 해주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그 차이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냥 헬스클럽 그 주인도 자기가 돈을 많이 벌지 모르겠죠. 사람이 회원수 많으면. 그래도 목례 좀 하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1년 만에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돌아서더라고. 어디 가나 이렇게, 나의 기분을 맞춰준 것은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혼율 50%,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것은 솔직히 뭘 의미할까요? 이게 살만한 것인가요? 절대가 살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관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 도대체 뭘까요? 점점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서 이렇게 저는 지금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헬스장밖에 안 가는데 거기서의 관계는 그야말로 옛날 우리는 그래도 조선시대 이야기를 조선시대 잘 쓰지 못했거든요. 관계만큼 매우 강했죠. 가족관계. 모든 공자 이야기는 다 관계 이야기죠. 부부 유별이라든지 부자 유친이라든지 다 관계거든요. 공자시대 유교는 관계예요. 관계. 사전에 8톤 혈촌까지 다 따져가면서 관계를 이렇게 맺었거든요. 서로. 그래서 뭔가 성씨의 지방가기로 관계를 하면서도 서로 기분 좋거든요. 같은 관계라는 것은 관계가 그거잖아요. 맵이잖아요. 이 관계 아니에요, 이거? 이런 관계. 근데 지금은 나한테 관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소중한지 모르죠. 우리 딸은 다이어트 한다고 계속 단백질만 먹어 착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는 게 좋죠. 저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혼자만 사나 봐요. 관계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 쓰질 않아요. 관계를 신경 쓰려면요, 이 관계라는 게 뭘까요? 관계. 이게 있잖아. 이 관계거든. 그러면 내 것을 내놔야 돼요. 이것도 자기 것 내놔야 돼요. 그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족에서 살면서 나는 60이고 애들 성장하고 와이프 보고 하면, 물론 이제 와이프는 엄마니까 이제 밥을 하고 막 하겠죠. 근데 와이프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또 많기도 하지만, 부모 자식 관계도 없더라고요. 관계가. 개념 자체가 없더라고요. 60인 나가 한 24세인 딸에게
물 한 컵 얻어먹기도 힘들더라고요. 관계 자체가 없어요. 괜찮아요. 솔직히 저는 연금 대상자거든요. 저 혼자 먹고 충분히 살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큰 힘이 되어주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이게 뭔가 지금 이게 잘못되고 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은 철학인데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어떤 개인 간의 삶에 있어서 존중받고 존경해주는 그런 사회가 없어요. 그건 관계거든요. 유교가 다 무너졌고 새로운 대체적인 우리의 그 철학은 없어졌어. 나는 내가 외롭고 우울증이 걸리고 좀 힘들 때 아내를 찾아가는데 아내가 나에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요. 관계가 없이 살고 있어요. 관계가 없이 살고 있어요. 관계 없이 살고 있어요. 관계가 없다는 것은 개인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즉 개인과 보스, 이웃이 이렇게 해서 이 요거는 문을 내놓겠죠. 이렇게. 근데 이 관계가 끊기면 개인으로만 사는 거죠. 이야기가 안 돼요. 내가 힘들다고 아무 주장해도 그거에 대해서 나의 힘든 점에 대해서 해줄 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비판만 해요. 가족이라는 게 관계로 맺어진 건데, 그럼 막 비판을 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혼율 50%라는 것은요, 남자 여자하고는 완전히 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오늘 유튜브와 관계없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어떻게 우리 사회는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성장할 때 보면 관계 속에 성장했거든요. 저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고모들이 저에게 정말 잘해줬고 이모도 잘해줬고, 그 사람들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난 그런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고모가 있고, 고모는 아버지가 혼자 됐으니까 그런 측면이고, 이모는 최성주가 엄마 없는 듯해서 나를 이렇게 키워줬잖아요. 이제는 막 그런 모르겠어요. 또 있긴 있겠죠. 최성주가 느끼는 세상에 이렇게 온도차가 있을 거니까요. 어쩌다 우리는 가족관계 증명 이렇게 가족관계가 이렇게 약할까요? 관계가 너무 약해요. 나는 내가 60이니까 60에 사는 내 권한으로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가족을 좀 강화시키고 싶은데, 관계를 강화시키고 싶은데, 그런 관계를 강화시킨다고 하는 건 사랑인데,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속상해서 잠이 안 와서 잠을 2시에 깼는데 지금도 속상합니다. 외롭거든요. 전 정말 외로워요. 여러분도 외롭죠? 관계가 다 끊기면 외로운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유튜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줬으니 모르겠지만 이 관계는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계를 강하게 맺어놓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고 안정되게 재밌게 살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희생을 해야 돼요. 나가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해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희생을 해야 되고. 우리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 살기 바빠서 이웃을 챙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살기 바빠서 이웃 챙길 여력이 없으면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더더군다나 코로나가 3년 동안 되쳤어요. 아주 편하죠. 관계 맺을 필요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집에서 밥할 사람도 모르게 시켜 먹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하는 것조차도 만들지 않고 있고 시켜서 먹고 있죠. 이게 어떤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MZ세대들이 부모가 특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막상 어쩌진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비판 대상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좀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이렇지 않거든요. 돈만 많이 번다고 되는 게 아닌데, 돈 플러스 문화하고 뭔가 관계인데 아주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더 이상 비전이 없네요. 관계가 이렇게 닦아놓지 않고 혼자 살라고 하는데요. 절대적이에요. 혼자는 못 살아요. 그리고 관계를 성립하지 않고는 재미있게 살 수도 없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공무원 생활이 돈이 있습니까? 저 시간에 수당도 하고 어떻게 해서 나름대로는 내 형제 자매들한테 좀 베푸는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퇴직하고 나서 힘이 없지만 그래도 가족 전체가 단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여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참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될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아내와 함께 좀 잘 좀 살아보고 싶어요. 그게 관계인데,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 가장 이 세상에서 나랑 직결적 관계된 게 와이프하고 남편 관계죠. 여기서 관계가 약하면 불행한 거죠. 그 관계 속에. 관계가 도마치 좀 든든하면 좀 기대고 살 수 있죠. 힘드니까. 서로 부부가 기대면 사는 거잖아요.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거죠. 내가 아내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또 아내가 나의 비밀 언덕이 되어주는데 내가 좀 비빌려 하면 힘들어서 좀 기대면 그런 건 못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참 살기 힘들어요. 관계라는 건 팀워크거든요.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시적 관계도 있고 친족 관계도 있지만 관계가 이렇게 허술한지 모르겠어요. 왜 허술할까요? 살다 보면 가족을 매 중요성에서 가족이 항상 희생을 당하거든요. 직장에 돈 벌고 사업하면서 모두 가족 걸 다 갖다 쓰지만 가족에게 해준 사람은 없거든요.
그만큼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관계를 다 희생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지금 우리 결과치거든요. 참 속상하네요. 좀 여유롭기도 하고요. 결국은 혼자 사는 건데요.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관계를 다 무시, 관계를 없고. 그런 것이. 그게 잘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면 나도 냉철하게 다른 사람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아프더라고. 그냥 나 혼자 달려가면 아파요. 내가 아버지고, 남편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나도 개의치 않고 가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아프죠. 그러니까 다 비겁한 사람들이죠. 나도 비겁하고 다 비겁하고. 왜 우리는 이런 가족 관계라든가 어떤 유교적인 어떤 공자가 왜 이렇게 좋았을까요? 적어도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서로 그 위해주고 존경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 희생했겠죠. 가족의 중심축에 있는 사람이 희생했을까요? 예,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거 안 하고 가니까 가족이 다 무너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한 가족의 중심에서 가족을 건설할 수 있고 가족이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할 텐데, 그러한 것 자체를 안 하려고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가족 자체가 없죠. 관계 구심점에 역할한 사람이 있는데, 관계 구심점 역할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원래 가족은 없거든요. 원래 관계가 있어야만 가족이지, 관계가 없으면 가족 관계라고 그러죠. 서로 간에 이렇게 뭔가 희생할 줄 알고 돈도 쓸 줄 알고 그런 관계가 없으면 가족이 아닌 거죠. 요즘은 다 내가 보니까 저는 우리 사회는 이 관계에서 다 빵점이 돼버렸어요. 참 무서운 세상 된 것 같습니다. 좀 관계가 소홀한, 전혀 관계가 없는 쪽에 조금 뭔가 그곳에 우리의 차라리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옛날에 유교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 관계가 센 경우는 나이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어떤 권위가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 관계가 없으니까 쓰레기죠. 뭐 늙어가면 다 쓰레기예요.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제 존경받을 수는 없어요. 왜? 존경하려면 어떤 연결에 대해서 진짜 그 사람의 맛을 느끼고, 그 사람을 또 연결고리를 통해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나를 가르쳐줘서 깨닫게 해주니까 존경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 이야기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자기 전공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인간으로서, 인간 본연을 이야기해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 전공을 얘기한다는 것은, 전공은 내가 1등이니까 너는 내 커스터머 고객이 되든지 내 치다발이 돼, 이거거든요. 서로 간에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고 재밌게 나게 살아가는 뭔가 그런 쪽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저는 제 아내와 잘 살고 싶어요. 재밌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보니까 재밌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옛날엔 그래도 아내 하나만 신경 쓴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식들도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 나도 산다고 살았는데 성장형 자식들이 보니까 힘들어. 저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참 복잡도 하지만 관계의 무지 속에 산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가장이 있잖아요. 가족이 존경해줘야지. 누가 존경해줍니까? 우리가 존경하라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집에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있으면 먹는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다 달라요. 가장으로서 대우 요즘은 없죠. 물론 그것이 고루한 사상이긴 하겠지만 관계가 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군가는 수혈이 있는 거죠. 그건 사기죠. 자기는 역할하지 않으면서 편한다는 사기거든요. 누군가에 지탱해 주니까 산다는 그 감사함을 모르고 산다는 건 사기예요. 그런 어떤 감사함 모르고 사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래요. 이혼율 50%에다가 자살률 세계 1위에요. 못 산다고 해서 자살하면 안 되거든요. 잘 살아도 이 지경이에요. 우리는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까요? 완전히 병들어 있는 거죠. 조선시대는 왜 양반가에서 딸들의 교육을 안 시켰을까요? 관계 중심에서 관계적으로 해달라는 요구죠. 딸들이 좀 시집가서 거기에 관계 연결고리를 해달라는 거죠. 지금은 오직 살 수 있는 게 엄마하고 친정 엄마하고 자식들이죠. 다른 건 다 관계가 없어요. 친정 엄마가 자기 자식이니까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사랑을 주니까, 도움을 주니까. 이렇게 관계 이야기를 이렇게 한들 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더 외로워질 것이고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그 감자를 캘 때 쭉 뽑으면 쭉 연결되잖아요. 옹굴되잖아요. 그게 관계거든요. 근데 감자를 딱 하나만 뚝뚝 나와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 같습니다. 우리인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저는 60이 돼서 보니까 친구 관계도 소홀하고 친구들끼리도 그렇죠. 자기 살기 급급하자면 자기가 수익이 없으니까 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 관계는 정리가 되는 거죠. 가족도 보니까 이 가족 속 안에는 별의별 놈이 다 있는 거죠. 가족의 질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지금 책임도 지려고 하니까 우리는 가족 안에 관계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가족의 관계가 없어요. 조선시대 가족에 비해서 지금 가족은 조선시대는 100이면 지금 그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점수 주고 싶지 않아요. 가족이 와서 공손하게 뭔가 사랑스러운 말 표현도 할 줄 알고 이게 매우 중요한데 내가 뭘 음식을 해줘도 먹지도 않고 음식 타임도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식구라는 게 있잖아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건데 사는 게 참 답답합니다. 제가 힘드니까요. 여러분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관계가 좋겠죠. 저는 너무 답답해서 잠도 안 오고 해서 지금 새벽 3시 50분인데 이렇게 저의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별 차이가 안 나요. 우리 사회는 지금
다 병들어 있으니까요. 그게, 가지, 나무, 이렇게 연결하는 게 다 병들면요. 거기에서 꽃이 편들, 잘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관계에서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관계. 그래도 저는 여러분 공감 안 해도 관계없어요. 저는 내가 너무 제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관사 생활했는데, 관사를 한 3명, 2명 사는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보면, 팀장급하고 살았는데, 재밌었거든요. 같이 닭도 사서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근데 그것을 또, 누가 했겠어?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젊은 살아보니까, 폭탄이에요, 폭탄. 같은 관사에 살면서 한 5, 6년도부터 10년째 관사 생활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주말보호를 했으니까 관사에서 말을 안 해요. 그렇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 돈을 이제 관리비를 주고받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요, 카톡, 그걸로요, 또. 우리 사회는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엉망진창이었어, 관계 빵점이에요. 우리의 사회적 용어로 소통이라는데, 소통이 뭔지 모르겠어요. 관계. 한 방에서,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렇더라고요. 오직 우리가 관계가 있는 곳은 계급 서열, 우리가 직장에서 난 공직에 있었으니까. 법에 정해진 업무상에서 온 관계도, 업무상도 관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정년에서 올 때도 팀장하고도 이야기 섞이라고 하잖아요.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핸드폰 쫙 켜놓고. 그러니까 그냥 먹고 가는 거죠. 전 밥만 뒤 사고 왔는데. 어느 곳에도 충성스러운 관계는 맺어지지도 않고 이제 관계가 없어졌어요. 관계라는 게 그저 이익이 없거든요. 항상 희생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했지.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없는 가운데 뭔가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큰 소리 팡팡 치고 막 사랑이 없죠.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없어. 그냥 기능적으로 이야기하고 기능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관계는 존경이고 희생이고 사랑인데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정말 정의할 수 없는 사회 같습니다. 저는 끊겠어요.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야기를 기분상으로 원 없이 하고 싶지만 혹시나 유튜브 듣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요. 이제는 이야기를 한들 내 속도 후련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